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근 김병기의 쿠팡 논란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쿠팡 대표와의 만남 이유가 본인 차남의 숭실대입하게 보좌진이 동원된 논란이 있고 보좌진들의 뒷담화로 이어지고 그것을 김병기가 알게 되어 모두 잘랐고 잘린 보좌 직원들이 쿠팡에 입사하니 대표를 만나 퇴사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인 것인데 결국 개인사적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민주당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우려는 국힘과 재래식 언론이 조용하다는 거지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 인사에게 티클만큼 의혹이라도 있으면 피냄새를 맡은 피라냐 떼처럼 덤벼들던 내란의 힘과 재래식 언론이 최종 병기에게만은 관대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게 이해가 가나? 자, 이러니 나경원과 한동훈에게처럼 김병기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난 19일 조국 대표는 나경원과 한동훈을 향해 포문을 여는데 나경원과 한동훈은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 두 사람 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국힘 대선 경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갈라섰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법정에선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인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군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 라고 답한다.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 김건희 비방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됨에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하지 못한다. 심하게 캥기는 게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문다. 나경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천정군 갔지? 한동훈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내 가족 맞지?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없다. 자, 그러자 발끈한 나경원은 핵심은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수천만 원의 돈과 명품 시계를 부정대가로 받았냐 안 받았냐이다. 어디에 갔냐 마냐는 전혀 핵심 논점이 아니다. 자꾸 논점 이탈, 물타기 하며 국민 속이지 말라 라고 밝혔고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대해선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김병기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당시 해당 식사비는 누가 냈는지 증빙할 수 있는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국회가 아닌 호텔룸에서 만났는지, 쿠팡 대표에게 보여준 자료가 보좌진 관련 자료이고 쿠팡 자료는 아니라고 했는데 쿠팡 대표는 회사 임원과의 대화에서 왜 회사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지, 당시 노동환경 개선 주문을 위해 만났다고 했는데 무엇을 제시했고 쿠팡 측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혹은 실제 정책이나 입법을 준비한 것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을 선언합니다. 이번 공청률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룰은 이처럼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의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의대를 박살냅니다.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조의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아니랍시고 내놓은 것입니다. 조의대 사법부와 지기현 재판부는 12.3 내란 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의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즉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호송 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회방만 하다가 뒤늦게 신용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회방꾼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다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 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계엄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일제 지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듭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있는 재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 걸고 반대할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투형 정청래로 민주당은 거침없이 진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